10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제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잡았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일단 얘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매매 가격이 코로나의 여파로 쭉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쭉 이렇게 오르는,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확 많이 올랐죠. 요거를 일단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주담대도 떨어지고 이게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 정도 금리면 이제 집을 사도 될지도, 이러한 심리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아닌가. 이 노란색이 전년 대비 M2 비율인데 돈이 계속 이렇게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은 이제 누적 M2 비율인데, 누적 M2 비율도 계속 이렇게 상승되고 있고, 이제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 이 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갈까봐 이제 두렵다, 이거인 거죠, 정부는. 그리고 자꾸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은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어디서 살 거냐? 근로의욕 저하.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내 월급은 이렇게밖에 안 올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얼마나 몇 년을 더 30년을 해도 이거를 못 사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근로의욕이 저하가 된다. 그 다음에 소비 비축, 그리고 자원 분배의 왜곡. 자꾸 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더 확대시키겠다. 원래는 여기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까지, 여기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안 되겠어. 쭉 여기까지 해.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서울은 전 지역이 일단은 다 해당이 됐고,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조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할 것 같은 곳, 주택 가격이 불안정할 것 같은 곳을 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거는 627 그 부동산 대책이랑 똑같은데, 이건 주택담보대출인데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집을 살 거면은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유주택자는 빵 %가 나온다. 비규제 지역은 뭐 괜찮습니다. 70%, 유주택은 30%. 여기 규제 지역 아닌 데서 집 사라. 그 다음에 생애 최초로 만약에 자기가 집을 산다 하면 대출이 70%까지 나오는데, 근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조건 내에서, 그리고 이런 발표가 되면은 빠르게 그냥 주택을 사가지고 어떻게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대책이 15일날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날 이걸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또한 추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까 전이랑 똑같이 서울과 경기권까지 해서 요렇게가 지정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 여기 내에서 거래를 할 거면은 그 구청에 그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라 라는 거고, 또한 627 대책에서는 그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는 6억으로 대출이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대출 한도를 걸겠다. 15억 이하는 6억, 그 다음에 25억 초과는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이러제 알아서 구해라. 이것 또한 시행 시기를 바로 10월 16일 날 못 박아버렸고, 그 다음에 주담대에서 심사를 받을 때 원래 갚아야 할 이자 플러스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것까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스트레스 금리가 있는데, 이게 상향이 돼가지고 이제 더 큰 금리를 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돈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또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이게 이제 유주택자들, 심지어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제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대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DSR 적용을 해버리면은 아까 전에 그 스트레스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이 전세 대출로 받은 금액까지 너네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한마디로 전세 대출을 받은 그 대출금을 너네가 갚을 능력이 되냐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 유주택에서 플러스 수도권 규제 지역에 한해서, 무주택자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627 대책이 나왔을 때 4월에서 정부에서 보기에는 4월에 갭투자 비율이 50%가 넘었었는데 이게 627 대책 이후에 5%로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아마 더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대출에다가도 이제 DSR을 적용시켜 버리니까 진짜 갭투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담대도 그 위험 가중치라고 있는데, 이 위험 가중치는 뭐냐면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측정하는 건데,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이제 15%에서 20%로 늘려버려서 이제 주담대로 받은 대출 또한 위험 자산으로 더 보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 뭐 확립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국토부는 허위 신고 거래 못하게 한다, 가격 띄우기 막겠다, 또 뭐 초고가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검수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연소자들은 더 빡빡하게 잡겠다, 증여거래도 빡빡하게 잡겠다, 탈세자 빡빡하게 잡겠다, 시세조작 중개업소 빡빡하게 잡겠다, 뭐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뭐 거래할 때 이거 돈 어디서 났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라고 하고 관련 증빙 자료도 더 꼼꼼하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독도 앞으로 더 꼼꼼하게 보겠다 하니까 늘 긴장하고 있으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번 대책을 요약으로 하면은 무조건 이제 규제 지역 한에서는 1가구 1주택을 무조건 지켜라. 주택은 주거하는 곳이지 투자는 물건이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그 의지가 보여지지 않나 합니다. 감사합니다.